안녕하세요. 몰파고입니다. 최근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프로젝트가 JTBC에서 진행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트랙트는 빌보드 탑100 진입으로 중소기업의 기적이라고 불린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로서 최근 해당 그룹과의 계약 문제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간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템퍼링, 즉 연예인 빼가기를 당하여 큰 손실을 입고 잘해줬던 멤버들에게 뒤통수 맞은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트랙트의 입장에 공감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프로젝트가 잘 되길 응원하며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장기간 동안 조금씩 터져나와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무려 25주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백 차트인을 했던 피프티피프티와 대표곡 큐피드. 이것을 둘러싸고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몰파고가 꼼꼼히 파서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우. 큐피드 발매 이전 2020년 8월경 스타크루 ENT는 인터파크에서 90억 선급금 투자를 받아냅니다. 선급금 투자란 앨범 제작비를 미리 지급하여 독점 판매권을 얻고 투자기간 사이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죠. 이후 전홍준 대표는 2021년 6월 스타크루 ENT가 아닌 새로운 법인, 즉 어트랙트를 설립하여 멤버들을 이적시킵니다. 여전히 둘 다 전홍준 대표의 기업이죠. 또한 2021년 6월부터 5년간 더기버스와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걸그룹 개발 및 메인 프로듀싱을 맡기게 됩니다. 그간 스타크루 ENT에서 키워온 연습생들과 더기버스에서 추천한 아란이 합류하여 총 4인조로 피프티피프티가 결성되고 2022년 11월 15일 피프티피프티가 데뷔합니다. 그러나 어트랙트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발매한 1집 더 피프티 타이틀곡 하이어는 안타깝게도 대중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도 못한 채 완전히 말 그대로 폭망했습니다. 많은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실패하면 해체 수순을 밟기도 하는데요. 어트랙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집 수록곡 중 러빈미를 작곡한 아담 폰 맨처에게 의뢰하여 큐피드가 탄생하였고 그 곡으로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24일 첫 싱글을 발매하게 됩니다. 큐피드 발매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큐피드는 발매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무려 3월 11일에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에 진입했고 4월 1일엔 메인 차트인 핫백에 진입하여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110일 만에 빌보드 차트인에 성공한 그룹이 됩니다. 큐피드가 승승장구했던 것과 달리 어트랙트는 1집 실패와 싱글 발매로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죠. 특히 음원 정산은 몇 개월 후에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이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게 투자해줄 곳을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대표에게 레이블 딜을 제안하죠. 레이블 딜은 중소회사를 글로벌 직배사 산하의 레이블로 두고 그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사례라면 아무래도 하이브 산하에 있는 르세라핌의 소스뮤직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나 전홍준 대표는 직상장을 원한다며 완곡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 와중인 5월 2일 아란이 담낭염 수술에 들어갑니다. 7월 14일까지 쉬어야 한다고 하네요. 보통 담낭염 수술은 일주 정도만 지나면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는데 아마 댄스까지 소화하는 걸그룹인 점이 감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큐피드가 빌보드에 들어가는 등 화제인 상황에 다른 멤버들까지 활동을 올스톱해버리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면 토크쇼나 광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전홍준 대표는 그냥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도 큐피드가 빌보드에 드는 등 상승세였다 보니 그토록 바라왔던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진척이 되었는데요. 바로 워너와 투자에 관한 미팅을 5월 8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는 상호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렬되었죠. 워너와의 일이 잘 안 풀려서였을까요? 안성일이 어트랙트의 프로듀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어트랙트는 업무 메일 등 인수인계 요청을 하였고 이는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6월 초에 인수인계가 완료됩니다. 이후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의 해외 홍보와 워너레코즈와의 글로벌 프로모션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후에 있을 밥이나 컴필레이션 앨범까지 더기버스가 엮여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5월 15일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출원합니다. 아무래도 그룹이 잘 되고 여러 투자 문의를 받는 상황인데다 이제 본인들이 더 기버스가 하던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상표권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6월 19일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하고 어트랙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 사유와 어트랙트의 템퍼링 주장. 이 가처분 신청 내용은 6월 28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피프티피프티가 주장한 내용은 정산 문제와 멤버의 진단명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저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란의 병명인 담낭염은 6월 26일 날 공개되었어요. 가처분 신청 날짜 이후입니다. 6월 19일 날 일어난 일의 사유가 같은 달 26일 날 일어난 일 때문이다 하는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날짜도 이상한데 사유도 또한 애매합니다. 수술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소화계통의 문제인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죠. 수치스러운 부분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트랙트는 이것이 외부 세력에 의한 템퍼링 시도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앞서 열린 5월 8일에 투자 회의 다음 날인 5월 9일 녹취된 내용입니다. 피프티 바이아웃 200억으로 넘기는 걸로 한 거 말인데요. 네? 바이아웃이 뭐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기서 바이아웃이라는 신개념 딜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축구에서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 바이아웃으로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이적했죠. 단지 본래 축구판에서는 계약 시 바이아웃을 명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연예계에선 이런 관행도 없었고 피프티 역시 이런 바이아웃 조항 자체가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축구에서도 계약서에 없는 바이아웃은 안 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레이블 딜과의 차이점은 레이블 딜은 회사의 지분을 넘기는 것이라면 바이아웃은 그룹만 빼오는 거죠. 레이블 딜도 안 하던 어트랙트가 절대 원할 리가 없는 방식입니다. 녹취록에서 전홍준 대표도 이 같은 방식은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홍준 대표가 아닌 누군가가 워너뮤직 코리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설마 아니 워너뮤직 코리아 윤 전무가 전날 김민재 기사를 보고 바이아웃하는 꿈을 꾼 건 아닐 테니 말이죠. 이렇게 이상한 정황이 공개되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현재 상황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공개된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재산을 탈탈 털다 못해 어머니의 노후자금까지 끌어다 총 80억을 사용했다. 피프티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들 뺨칠 수준이었다.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뒤통수를 쳤다. 이쯤 되니 소속사와 소속 가수 간 다툼에서 대부분 의린 가수들을 지지해주던 대중이 어트랙트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슈퍼 을의 등장이라면서 말이죠. 추가로 밝혀지는 정황들. 이렇게 대중들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 몇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나 대중들을 더 타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는 피프티의 부모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었습니다. 더 기버스가 아닌 멤버들 부모들 이름으로 출원되었습니다. 상표권은 당연히 그룹에 투자를 하고 이름을 지어준 소속사에게 권한이 있을 텐데 더 기버스도 아닌 멤버들 측에서 주체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큐피드라는 노래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큐피드 노래는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사온 곡이고 어트랙트는 이 곡을 사용하기 위한 돈을 지급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이 곡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즉 저작 인접권을 원했지만 안성일은 어트랙트에서 곡비를 받아 이 곡의 저작권 자체를 사버립니다. 그리고는 해당 사실을 비밀로 하며 저작 인접권만을 샀다고 어트랙트에 전달했고 작곡가 이름에도 스웨덴 작곡가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고 거짓말했음이 녹취를 통해 드러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키나의 지분이 줄어들고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죠. 그러면 큐피드의 저작 인접권은 확실히 어트랙트 것이 맞으나 저작권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안성일이 저작권을 사지 않고 산 것처럼 사인을 위조했을 경우 저작권은 스웨덴 작곡가들의 것이 됩니다. 저작권까지 산 것은 맞고 따로 계약서도 있다. 단지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국내 제출 서류에만 위조 사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트랙트에서 준 돈 1200만 원 안에서 산 것일 경우 저작권은 어트랙트의 것이 됩니다. 저작권까지 산 게 맞고 어트랙트에서 준 돈 1200만 원 이상으로 더 기버스가 따로 돈을 들여서 샀을 경우는 더 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의 경력과 과거 의혹입니다. 그는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죠. 또한 어트랙트의 CEO라고 표기하기도 했으나 그가 어트랙트의 CEO였던 적은 없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이것을 다 오기제였다 라는 말로 퉁쳐버렸죠. 또한 안성일의 과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현재 더기버스 소속으로 있는 손승연의 경우 역시나 안성일이 외주 PD로 있을 때 피프티처럼 소속사 포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걸었고 역시나 소속사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았음이 드러나 기각당했습니다. 그래도 복귀하지 않자 포춘은 손승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손승연은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난타전 끝에 포춘과 손승연은 포춘의 손해배상금을 손승연이 받아야 할 정상금으로 정리하여 합의하였고 손승연은 24스트릿을 거쳐 현재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가 되었습니다. 손승연은 아무튼 합의도 했고 좋게 끝났다라는 입장이지만 포춘은 여전히 손승연도 안성일과 관련이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손승연 때문에 폐업 위기까지 갔던 포춘은 현재 미모와 실력, 인성도 훌륭한 흰을 맞이하여 다시 재기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는 복구된 메일과 슬랙 메시지입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인수인계한 내용에서 메일과 업무용 메신저 슬랙을 삭제하고 넘겨준 정황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슬랙 메시지 중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을 백업했으니 폭파해도 됩니다 라는 내용을 서로 나눈 것까지 확인합니다. 이제 손 떼는 와중에 어째서 백업할 이유가 있었는지, 어째서 폭파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복구하니 여러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메일과 슬랙 복구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3년 4월 6일 더 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의 해외 광고대 행사 헬릭스와 계약 연장을 합니다. 이때 소속사가 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냐는 이상한 질문을 헬릭스에게 던집니다. 헬릭스는 상관없다고 하죠. 어디까지나 이때 계약의 주체인 어트랙트에겐 알리지 않은 채 이런 문의를 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남습니다. 또한 4월 26일 더 기버스 백진실 이사가 여러 차례 들어온 광고 제의를 거절한 것도 메일 복구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뉴진스급 대우를 받는 계약이었는데요. 현재 불가하다는 백진실 이사의 답에 광고주 측에서 그럼 언제 되냐고 묻자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의아함을 자아냈던 상황이 드러납니다. 광고 거절 사유도 언제 활동할지도 어트랙트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그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현재 거의 사실로 굳혀지는 추측으로는 계약 해지에 대하여 피프티피프티가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위약금 산정은 활동기간의 월평균 수익의 남은 개월 수를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약금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연예계 단체들도 나서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매업, 아티스트 빼가기, 템퍼링 방관하지 않을 것. 연재업, 템퍼링, K-팝 성장 무너뜨리는 행위. 음저업, 안성일 서명 위조 의혹으로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편파적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여러 정황들에 거의 화라산처럼 타오르던 대중은 그알을 주시합니다. 그간 탐사 프로그램 1위로 명망이 높던 그알이 이 문제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알 방송 하루 전에 멤버들의 손편지가 공개되었으나 대중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를 뒤엎는 방송이 그알에서 진행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오랜 역사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편파 방송을 한 것인데요. 그알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트랙트 내부 폭로자는 누구이며 왜 가짜 제보를 하였는가? 어트랙트 내부 폭로자는 전홍준 대표가 심지어 멤버들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제보하였으나 방송 이후 여러 증거들로 참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팬이라는 사람은 왜 쇼케이스를 늦게 해줬다? 왜 나왔을까요? 외국인 전문가들의 중립성. 한 기자는 피프티피프티와 비교하며 뉴진스를 깎아내리기도 했고 제프 벤자민이라는 자칭 K-팝 기자는 회사는 언제든지 투자를 받아서 아이돌을 키우면 그만인데 피해는 아이돌만 입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투자는 뭐 해달라면 아무나 쉽게 돈을 받는 건가요? 심지어 제프 벤자민은 7월 17일 더기버스 소속의 직원과 만나 선물까지 주고받은 정황이 SNS를 통해 확인되며 과연 외국인 전문가들로 이들을 선정한 것이 옳았는가 하는 의문점을 낳게 됩니다. 정산 문제에 대한 비판. 경영학과 교수를 데려다가 어트랙트가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고 이미 직접 투자비 30억 이상 벌었는데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며 주장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KBS PD가 업계 사정도 잘 모르는 탁과 교수를 데려다가 임의적으로 추산한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방송하였다라며 자사 연예 PD한테만 물어봤어도 이런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다이어트.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가 가혹한 다이어트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마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후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더기버스의 백진실 이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멤버의 뱃살과 어트랙트가 다이어트 식단을 결제해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성팔이. 수많은 오류 등과 함께 그알 방송은 한껏 감성팔이를 하며 마치게 됩니다. 전홍준 대표가 공포의 상징이라는 것과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멤버들의 손편지를 부각시키면서 말이죠.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다음과 같은 말도 하게 됩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에게 소속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회수하죠? SBS가 주려나요? 이 발언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SBS 오디션 우승자에게 소속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 같은 그 아래 편파 방송은 잦아들 줄 모르는 피프티피프티 논란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관련 업계, 유튜버, 대중들이 모두 일제히 그 아래 항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스갯소리로 피프티피프티 랜다라고 불리는 사브리나 카펜터 버전이 이 시기에 나와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에 응답하듯 법원에서도 8월 28일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여기까지 1편 고구마의 장이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데뷔부터 가처분 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이어지는 답답한 사건의 연속이었죠. 이후의 이야기는 2편 사이다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